제가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클래식한 리조또의 기본 파마산 리조또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쌀밥에 진심인 편이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사람들도 꽤나 쌀밥에 진심인 편입니다. 그 동네 쌀의 품종인 아르보리오나 카르나롤리 혹은 봄바라이스의 경우에는 한국 쌀의 조리법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지역에 맞게 요리가 발달하여 맛깔나는 쌀 요리를 상당히 즐겨 먹는 편입니다. 나중에 스페인이나 프랑스 쪽의 쌀 요리도 다뤄볼 예정이지만 오늘은 이탈리아 할머니가 해주는 느낌적인 느낌의 가장 기본적인 리조또를 해볼까 합니다. 파마산 치즈와 버터가 듬뿍듬뿍 들어가 감칠맛과 풍미가 넘쳐 흐르는 파마산 리조또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조는 이탈리아로 쌀을 뜻하며 리조또는 말 그대로 쌀로 하는 요리를 말합니다. 그 동네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르보리오나 카르나롤리 같은 이탈리아 쌀은 한국 쌀보다는 크기가 크고 익혔을 때 전분이 더 많이 나와서 리조또 같은 요리에 적당하지만 이탈리아 쌀 요리를 해드신다고 한국에서 구하시게 되면 10배 정도 월등히 비쌉니다. 그렇게 리조또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사서 해보셔도 좋습니다만 너무 비싸다 보니 그냥 한국 쌀을 사용하셔도 상당히 맛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쌀 한 컵 정도면 2인분 정도가 되니 한 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씻어서 준비하게 되면 쌀이 처음 만나는 수분을 흡수하게 되니 씻지 않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 혹시 씻지 않은 쌀이 저의 말투처럼 부담스러우시다면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쌀도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편이라 재료가 정말 별로 없으나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육수 되겠습니다. 맹물로도 해보았으나 정말이지 풍미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맑은 눈에 광인이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무염탕 육수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무염탕 육수가 없고 큐브 형태나 이런 시중에 판매하는 액상농축형 가염 치킨 스톡이 있으시다면 사용하셔도 좋고, 잘못하면 엄청나게 짜지기 때문에 꼭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육수를 끓여서 뜨거운 상태로 사용해야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쌀이 깨지지도 않고 조리 마지막까지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쌀이 물러지지도 않습니다. 준비한 육수는 끓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샬롯을 사용합니다만 비싸기도 비싸고 마트 가도 잘 살 수도 없다 보니 그냥 양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적양파도 좋고 흰 양파도 좋고 그냥 집에 있는 양파 사용하시길 바라며 쌀의 식감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주먹만한 양파 기준으로 2인분에 4분의 1개에서 반 개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주먹이 엄청 작고 소중한 사이즈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은 소중한 자신의 손등에 뽀뽀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취향적 선택사항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레몬이나 화이트 발사믹 비네거 즉 화이트 와인, 식초가 되겠습니다. 버터와 치즈가 듬뿍듬뿍 들어가니만큼 약간의 산미가 있으면 조금 더 리조또를 가볍게 드실 수 있고 더욱 감칠맛이 살아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리조또는 보통 프라이팬보다 이런 작은 냄비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쌀에 육수를 부어가며 익혀먹는 요리다 보니 넓은 프라이팬으로 하게 되면 육수가 너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수분 조절도 힘들고 제대로 고르게 익히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옆에서 끓이기 시작한 육수가 어느덧 볶닥볶닥 끓었으니 양파부터 볶아주어야 되겠습니다. 준비한 편수 냄비에 올리브유 2-3스푼과 버터를 동량만큼 넣고 아까 다진 양파를 넣은 다음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멜라이징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양파가 투명할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양파가 저의 눈망울처럼 투명해진다면 준비한 쌀을 넣고 쌀이 뜨거워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쌀이 기름으로 볶아지면서 빨리 퍼지지 않게 코팅도 되고 온도도 올라가 수분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뜨거워진 쌀은 처음 만나는 액체와 사랑에 빠져서 바로바로 수분을 쪽쪽 빨아들이게 되고 겉표면의 전분질을 밖으로 토해내게 되는데, 이때다 싶어 화이트 와인을 쌀이 적셔질 정도로만 살짝 부어주시게 되면 화이트 와인의 산미와 풍미를 쌀이 제일 먼저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쌀의 겉표면에 준비하고 있던 전분기가 슬슬 밖으로 기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끓여두었던 탕육수를 2-3국자를 부어주어 쌀을 익혀줄 차례입니다. 뭉쳐진 쌀을 육수에 부어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쌀에서 나온 전분으로 육수가 뽀얗게 되어 몸보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 됩니다. 이제 중불에서 바닥에 너무 들러붙지 않게 살짝 흔들어 주시거나 가끔씩 저어주시면서 쌀을 육수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간혹 전분을 뽑아내 크리미하게 만든다고 처음부터 마구 휘저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는 전분이 너무너무 많아져 지나치게 꾸덕해지거나 죽처럼 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육수에 끓이기만 해도 전분은 충분히 나오다 보니 조리 시작 후 10분 정도까지는 눌러붙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끓이다 보면 쌀이 육수를 맛있게도 냠냠하고 육수도 증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수를 넣어야 할 때가 다가온다면 한 국자씩 육수를 넣고 끓이고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조또가 끓는 동안 아까 치즈도 갈아 놓지 않아서 파마산 레지아노 치즈도 강판에 갈아 준비해 주겠습니다.
있습니다. 10분 이상 끓이게 되면 슬슬 쌀이 익는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 맛보시게 되면 쌀이 쫄깃한 맛이 들고 심지가 씹히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리조또는 겉보기만으로 혹은 시간을 재면서 익힘 정도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지나서 조금씩 맛보시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익은 듯하고 전분도 꽤나 많이 나온 듯하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 버터를 2조각을 넣고 아까 갈아놓은 파마산 레지아노 치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 레몬즙이나 화이트와인 식초를 살짝만 추가하여 버터도 녹이고 치즈도 녹일 겸, 그리고 넣어둔 버터와 치즈의 맛을 익혀놓은 쌀이 맛있게도 냠냠할 수 있는 뜸들인 시간과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지나 뚜껑을 열어보면 버터와 치즈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고 쌀이 수분을 더 빨아들여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유화작용, 즉 만테카레를 해주어 크리미한 식감과 일체감을 위해 육수를 조금 더 넣어주고 흔들면 출렁출렁하고 수분이 꽤 있어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 마무리 소금간과 후추도 넣어줍니다. 이런 상태를 이탈리아어로 파도치다라는 뜻의 알론다라고 하며 리조또를 파도치듯 만테카레를 해주겠습니다. 주걱이나 스푼으로 이렇게 공기도 넣고 수분과 전분기와 기름이 잘 섞이도록 빠르게 저어주셔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파스타 만테카레 하듯 공기를 불어넣어 크리미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버터를 절반 정도 넣은 것 치고는 크리미한 질감이 아주 잘 나온 듯 합니다. 맛을 보니 쌀의 질감이 씹는 맛도 있는 알덴테 상태가 잘 된 듯하고 전체적인 느낌도 크리링 아니 크리미한 것이 잘 된 듯하니 플레이팅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리조또는 접시에 드시니만큼 저희 양심처럼 하이한 순백색의 접시를 준비하고 리조또 접시에 덜어 접시 바닥을 온 힘을 다해 궁디팡팡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조또는 뭉쳐진 상태로 플레이팅하게 되면 뜨거운 상태의 리조또 속에 있는 쌀이 더 익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여 쌀의 식감이 저의 억장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디팡팡을 통해 넓게 리조또를 퍼뜨려 더 익지 않게 해주시면 알덴테의 식감으로 완성된 리조또를 행복해하며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궁디팡팡을 시게 하고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이 떡지지 않고 크리미하게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리조또다 보니 이렇다 할 고명이 없어 바질잎을 중앙에 올려주고 다진 파슬리로 주위에 초록초록하게 장식을 해주게 되면 옆집 이탈리아 할머니가 해주셨다고 해도 믿을만한 파마산 리조또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먼저 먹어보며 맛을 전달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포크로 떠서 한 입 먹어보게 되면 여성현들이 말씀하신 죽도 밥도 아닌 느낌이 되겠지만 버터와 파마산 치즈의 풍미가 쌀에 스며들어 살짝 쫀득한 쌀의 심지가 매력적인 식감의 쌀이 계속 떠먹게 되는 맛입니다.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맛은 몇 방울의 식초가 가볍게 만들어줘서 3인분 정도는 혼자서 해치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북부지방의 가장 보편적인 쌀 요리인 리조또의 기본적인 형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바질 페스토를 넣거나 문어를 볶아 올리거나 등등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 기출 변형 리조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한 가정식 레시피로 해보았고 레스토랑에서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조리가 되는데 레스토랑 레시피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초간단 버전의 리조또 만드는 방법도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편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초간단 버전의 리조또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